워낙 계산이 많아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나가기 좀 살짝 빠듯해요. 그래서 이제 좀 집중해서 좀 배운 부분은 약간의 스킵을 좀 적용을 하면서 갈게요. 자, 이제 우리 정적분은 이 부정적분에서 어떤 닫힌 구간 A서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인 함수를 가지고 연속일 때 이때 fx에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즉 얘를 적분을 했을 때 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얘일 때 이때 이 fx를 a서부터 이제 b까지 적분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적분 구간이라고 불러요. 적분 구간. 적분 구간이라고 해서 이 녀석을 아래 끝 그리고 위 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정적분에서는 적분 상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fx의 한 부정적분을 a서부터 b까지 결국 함수값의 차가 된다라는 건데, 얘 윗끝 먼저 집어넣고요. 빼기 아래 끝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뭐 기호로는 지금과 같이 쓴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부정적분들을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기본적인 다항함수의 부정적분부터 해서 수투에서 배운 다항함수 정적분을 기본 베이스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초월함수들이 등장을 한다. 이때 우리가 이 정적분을 할 때 앞에서 했었던 치환적분도 있고요, 부분적분도 있고요. 모두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 문제 하나 같이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 치환적분 할 때 치환적분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치환하면은 저 적분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적분 구간에 범위를 재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및 적분 변수도 바뀜으로 이 dx에서 어떻게 이제 표현할 건지 우리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26번 잠깐 보시면은 26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인테그럴 1서부터 2까지 x제곱분의 1, x분의 1이 아니라 x제곱분의 1, 즉 x의 마이너스 2승이죠. 자, 얘를 정적분 하여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x의 마이너스 2승 적분하면은 한자수 올라가면서 그 녀석의 역수를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이 된다. 그거를 1서부터 2까지 정적분 하여라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윗끝부터 넣어줘서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아래끝 집어넣으면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라서 2분의 1로 간단하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sin 2x라는 녀석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서부터 0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인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코사인 2x죠. 근데 이거 속미분하면 2가 되는데 그 녀석의 역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다. 2분의 파이서부터 0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집어넣어주면 혹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적분 구간도 뒤바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코사인 2x를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라고 해줘도 결과는 똑같으니까 정적분의 성질도 이용을 해주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윗끝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아래끝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 되어서 결국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은 이제 남은 문제들 또 하나하나 해보시면 되는데, 자, 28번 볼게요. 28번. 28번에서는 이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함수의 정적분인데, 자,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범위를 항상 생각을 했듯이 나눴으니까 코사인 x의 절대값을 정적분하여라.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확인을 하셔서 전체 절대값이니까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한 주기 2파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0서부터 파이까지였으니까 이 0서부터 파이까지 봤을 때 어디에서 끊겨? 2분의 파이에서 끊기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절대값의 부호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까지는 절대값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 정리해주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절대값 아닌 양수니까 그대로 코사인 x를 정적분해주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까지는 코사인 값이 음수였기 때문에 절대값 아닌 음수면은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을 정적분해주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 계산은 한번 마무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니까. 자, 이제 넘어가서 29번에 우리 1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x dx.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어떤 이 두 함수 곱의 정적분은 두 가지 생각하라고 했었죠. 첫 번째 치환적분, 두 번째 부분적분. 그런데 여기서 치환적분이다라고 하면 어떤 함수랑 그 녀석의 도함수의 곱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원함수 도함수의 관계죠. 그래서 이때 사인이 제곱되어 있으니까 사인 x를 한 문자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적분 구간, 즉 x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t의 범위는 어떻게 바뀌나 보자. 사인 0은 x가 0일 때 t값은 0이고요. x가 2분의 파이일 때는 t값은 1이 되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그래서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적분 변수가 지금 x가 아니라 이제 t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x에 대해서 우리 미분해 주시면은 코사인 x는 dt dx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약속을 했었지, 이 분모는 그냥 바로 곱해주겠다라고. 그래서 코사인 x dx가 dt라고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dt라고 바꿔줄 거기 때문에 t제곱 곱하기 dt, 뭐 곱하기는 아니고 t제곱 dt가 되죠. 자, 따라서 이때 이차 함수 정적분이니까 3분의 1 t세제곱 0부터 1까지다. 그래서 윗끝 집어넣으면 3분의 1, 아래끝 집어넣으면 0이니까 빼면은 3분의 1이다. 치환한 거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는 범위까지 이제 싹 다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 2번 한번 해보자. 2번. 외워놨겠지? 얘는 부분적분을 이용해야 되죠.
lnx 적분하면은 뭐 얘는 이제 외워놔야지. 뭐가 나오지? x lnx 마이너스 x다. 1부터 2까지. 그래서 윗끝 집어넣으면 2 곱하기 ln이니까 1 마이너스 2 그리고 빼기 이제 아래끝 집어넣으면 1 곱하기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1 나온다 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면적 계산할 때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넘겨서 30번에 1, 2, 3, 4번은 여러분들이 치환적분을 이용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31번을 합시다. 자, 31번 두 문제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배웠던 거 써먹으세요. 배웠던 거. 로그 함수, 다항 함수는 일단 로다 삼지로 왼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유형 세 가지 알려줬었죠.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삼각함수 또는 다항 함수, 지수 함수 그리고 세 번째 삼각함수, 지수 함수. 그래서 왼쪽으로 상대적으로 왼쪽에 놓인 함수가 미분하기 편하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적분하기 편하네. 그래서 얘는 그적, 비그적. 얘는 그적, 미적, 미적, 미적. 부호는 풀마, 풀마, 풀마. 얘는 그적, 미적 한 번 한 다음에 적분하기 편한 함수의 개수 제곱이 분자로 간다. 라는 거 기억하셔서 이걸 해야 계산 시간을 줄여요. 그래서 뭐 프리노트, 필기노트에다가도 선생님이 다 그냥 우리가 배운 그대로 계산법을 넣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죠. 2분의 파이까지인데 x 곱하기 코사인 2x. 치환적분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뭐 치환될 게 없어. 그치? 아무런 연관이 없어. 뭐 얘를 치환하려고 했는데 이거 치환해봤자 미분하면은 이제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상수가 없죠. 그래서 다항함수랑 상각함수가 곱해져 있다. 즉 치환적분이 안 되면 대부분 부분적분입니다. 부분적분. 다항함수, 삼각함수. 즉 미편, 적편 순서 나눴으면은 그대로 적분 얼마? 2분의 1 사인 2x 그리고 빼기 미분 1 적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x. 정리는 맨 마지막에 하자 그랬죠? 그래서 상수 나왔으니까 끝 종료. 아래 끝 0 윗끝 2분의 파이. 자, 윗끝부터 집어넣자. 2분의 파이 곱하기 얘 2분의 파이 집어넣었자 어차피 0 나오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이게 윗끝입니다. 윗끝 집어넣은 결과. 그다음 빼기 아래끝 0 집어넣었자 어차피 0이고 앞에 거.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코사인 0은 1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날라가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좀 많이 익혀 두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줍니다. 자,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개념 마무리 부분에서 좀 몇 개 같이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교육과정 외의 범위가 조금 몇 개 뭐 외의 범위는 아닌데 뭐 자주 이용은 하지 않는 삼각함수에서 우리 덧셈 정리를 하면서 파생시키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전개 어떻게 되죠?
사, 코, 코사. 부호는 그대로 가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베타 대신에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사인 2알파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즉 곱에 대해서는 교환이 가능한 거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두 개가 있어서 2 곱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녀석을 사인의 배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배각 공식.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덧셈 정리해서 코코사사라고 하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여기서도 베타 대신에 우리가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코사인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알파의 제곱 나온다. 즉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공식 하나가 뭐가 있어? 제곱 공식에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합은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어 주면은 코사인 그래서 배각 공식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반대로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집어넣어 주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코사인 배각 공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파생이 돼요. 뭐가 파생되냐면 자, 여기 마이너스 1 넘겨버리고 2로 나눠주면은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반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반각 공식. 수능에서는 이제 뭐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사라졌지만 혹시 내신에서 공부하시다가 학교에서 좀 언급이 되는 경우는 한번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교재에서 직접적으로 노출은 되지는 않았으나 얼마든지 덧셈 정리로 파생시킬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유 공간이 없네. 너무 낮췄었다.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자, 사인 알파의 제곱도 얘도 비슷하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나마 좀 약간 이 두 녀석은 이제 배각 공식, 그 다음에 얘는 반각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탄젠트 배각 공식까지는 안 할게요. 그래서 한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 반각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한 짝수 차수들을 적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단독으로 적분을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인테그럴 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x의 제곱. 자, 얘를 적분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가 못해. 치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부분 적분을 쓰려고 하니까 부분 적분도 좀 안 되고 막 이런 형태야.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의 차수를 2차에서 1차로 낮춰야 돼요. 그게 반각 공식을 통해서 낮춰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 알파의 제곱이 지금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즉 2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내고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2x를 이렇게 정적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얼마니? 1 적분하면 x죠. 자, 코사인 2x 적분해보자. 그러면 사인 2x 되는데
미분한 거의 역수 2분의 1이 곱해진 녀석. 그래서 얘를 가지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또 다르지. 이전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세제곱을 정적분하여라 라고 하면 또 달라져. 원래 300각 공식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옛날이라서 필요가 없고요. 일단 이 사인 세제곱 x라는 녀석은, 즉 사인 x의 세제곱은 사인 제곱과 사인 x의 곱으로 일단 한번 찢은 다음에 이 사인 제곱 대신에 누구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넣어서 이제 우리는 치환적분을 이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풀이 전략이 조금 달라져요. 2차로 있었다? 그럼 반각 공식 써서 1차로 다운시켜야 되고, 3차 있었다? 그러면 2차와 1차로 분리시켜서 치환적분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개념 마무리에 33번 한번 볼게요. 33번 같이 봅시다. 자, 33번 보면은 fx 위에 임의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즉 f 프라임 x라는 녀석이 x에서의 미분 개수가 코사인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의 x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 곡선이 0,1을 지난대요. 즉 f0의 값은 1이었을 때 fx를 0부터 파이까지 정적분한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원함수 fx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인테그럴 코사인, 즉 fx는 코사인 제곱 플러스 2의 x 제곱을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뭐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올 거니까 상관없어. 근데 여기 코사인 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지. 치환 적분도 안 되고 부분 적분도 안 되니까 얘를 어떻게 차수를 1차로 바꿔줘야 돼. 누굴 통해서? 저 반각 공식을 통해서. 그래서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로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1 플러스 코사인 2x.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반각 공식이 조금 쓰인다라는 정도. 그래서 적분 때문이라도 한번 저 공식은 정리는 해두셔야 돼요. 반드시. 자, 따라서 2분의 1은 바깥으로 빼놓고 x 적분하면은 1 적분하면 x, 코사인 2x 적분하면은 2분의 1 사인 2x 이렇게 나오죠. 미안해. 정적분이 아닌데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2의 x승 적분해봤자 2x승 되고 적분상수는 하나로 퉁 친다. 그래서 이 적분상수 찾으라고 f0의 값이 1이었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x에다 0 집어넣어주면 0 되고 0 되니까 날라가고 2의 0제곱이니까 1 되네. 그러면 적분상수 c는 그냥 0이었다라는 거네요. 됐죠? 필요가 없었습니다. fx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거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여라 라고 한 거니까 2분의 1x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 사인 2x 플러스 2의 x제곱 dx 이렇게 적분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4분의 1 x제곱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또 나오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또 2분의 1까지 곱해지면은 8분의 1 코사인 2x, 얘는 어차피 똑같이 2x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윗끝 넣고 빼기 아래끝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인 x의 제곱이 아닙니다. 뭐 이거 문제 오류 아니에요? 하면서 또 시비 거는 애들이 있어서 가지고.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사인 x, 즉 다항함수랑 어떤 삼각함수의 곱이라서 부분 적분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x제곱이 상당히 거슬리다. 그래서 x제곱을 우리는 좀 한 문자로 치환을 좀 할게요. 그러면 이때 t에 대한 함수의 어떤 정적분으로 바꿀 건데 범위도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t에 대한 범위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x에다 0 집어넣으면 t값은 0이고요. x에다가 루트 파이 집어넣으면 t값은 파이가 되겠다. 즉 얘는 일단 0부터 파이까지의 어떠한 함수 정적분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적분 변수가 이 x였으니까 t에 대한 적분 변수를 바꾸기 위해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그럼 분모에 있는 건 우리 이제 곱해준다라고 해서 바로 2x 곱하기 dx가 dt구나. 즉 x 곱하기 dx가 2분의 1 dt로 이렇게 바꿀 건데, 자 여기에서 얘 x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x제곱은 t라고 바꾼다라고 했었고 x와 dx는 2분의 1 dt로 바꾼다라고 했었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결국 t-1 곱하기 sin t x 곱하기 dx, 뭐 곱하기는 아니지만 x dx를 dt 2분의 1 dt로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은 상수라서 바깥으로 쭉 빼낼게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다항함수랑 삼각함수의 곱이 되어서 부분적분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적, 미적, 미적, 미적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자 2분의 1은 어차피 맨 마지막에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해주고, 자 그대로 적분 빼기 미분하면 1,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상수 나왔으니까 끝이죠. 여기서 더할 필요 없어. 0부터 파이까지. 자 위끝 집어넣자. 위끝 집어넣으면 파이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1 되고, 그리고 플러스 사인 파이는 0이니까 뭐 빼는 거 0이라서 생략할게요. 그 다음 빼기 0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0은 코사인 0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된다. 그리고 또 0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사인 0은 0이니까. 자 따라서 이 괄호 안이 파이 빼기 1 마이너스 1이라서 즉 얘가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근데 그거를 2로 나누라고 했었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 해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 잘 해두시고, 자 넘기시면은 이제 40번 나오죠. 40번. 40번도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우리가 부정적분은 변수가 달라지면은 아무리 함수가 같다라고 해도 문자가 달라지면은 부정적분은 함수이기 때문에 왼쪽은 x에 대한 함수고요, 오른쪽은 t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적분은 변수가 바뀌더라도 함수만 같다면 이 둘의 값은 똑같습니다. 왜? 정적분은 실수이기 때문이에요. 실수. 그래서 정적분은 누가 결정하냐면 적분 구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적분 구간이. 적분 구간이 숫자이면은 이 결과는 숫자, 즉 상수가 되고요. 어느 한쪽이라도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그 문자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가 되냐 함수가 되냐의 차이는 우리가 적분 구간에 들어간 녀석이 상수이냐 아니면은 변수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적분에서는 특히나 변수와 상수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적분 구간에
상수로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떠한 임의의 상수가 되어서 우리가 40번에서 할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수투에서도 많이 본 형태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단지 초월함수가 들어갔을 뿐이니까 fx라는 함수가 sin x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ft d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0부터 파이까지 ft dt라는 녀석은 어떠한 상수가 되기 때문에, 왜 적분 구간이 상수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임의의 상수 k라고 두고, 즉 fx라는 함수는 sin x 플러스 k라는 함수였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k라는 상수부터 찾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k는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뭐 ft 대신에 그냥 변수만 t로만 바꿔서 sin t 플러스 k를 t에 대해서 정적분한 거다라는 거죠. 자, sin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k 적분하면 kt라는 1차 함수가 되죠. 얘를 0부터 파이까지 윗끝 집어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니까 1 플러스 k 파이, 마이너스 아래끝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0 이렇게 나온다. 즉 2 플러스 k 파이가 얼마? k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k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를 좀 해주면, k로 묶었을 때 파이 마이너스 1은 2는 왼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한 상수 k는 파이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라는 상수였다라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f 2분의 3파이 값이었죠. 그래서 f 2분의 3파이는 sin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뒤에 상수는 파이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앞으로 넣어줘서, 그래서 뭐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파이 빼기 1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에다가 빼기 2니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뭐 바깥으로 빼내서 분자를 플러스 파이 플러스 1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넘겨서 그러면 43번 한번 해봅시다. 43번. 43번은 이렇게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 있죠. 그걸 우리가 흔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수투에서도 동일하죠.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의 대응은 첫 번째, 구간을 통일시킨다. 왜? 적분 구간 윗끝 아래끝 똑같으면 정적분의 값은 0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자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합니다. 그래서 구간 통일 양변 미분만 딱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만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꼭 해봐야 한다. 자, 이때 함수 fx에 대해서 f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해서 ab는 상수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미정계수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조건 이상을 챙겨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구간을 통일시켜 본다. 이게 뭐 100% 먹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얘네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좌변은 0 나오고 우변은 0 되고 0 되니까
B 값은 벌써 찾았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0이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양변 미분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을 하면은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0부터 뭐 A서부터 X까지 FT, DT 라고 한다면 얘를 우리가 양변, 자 얘가 문자야, 얘는 상수고, 그래서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이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라지 FT를 A서부터 X까지 넣기 때문에 라지 FX 빼기 라지 FA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요 녀석을 미분하라는 소리니까 이거 미분하면은 라지 F 프라임 X 얘는 결국 상수니까 상수 미분하면 0 되죠. 그래서 이 라지 F 프라임 X가 결국 우리가 아는 스몰 fx가 나온다. 피적분함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거 미분하면 그냥 t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구나 라고만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어떤 함정에 걸리냐면 A서부터 X까지나 X서부터 A까지 FT, DT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T자리에다 X 집어넣고 뭐를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 아래 끝이 있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무작정 집어넣으면 안 된다. 윗끝에 있을 때만 집어넣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이 피적분함수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피적분함수에. 그래서 이때는 얘를 그냥 t자리에다가 x 집어넣어버리면 또 빵 나와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먼저 항상 말하지만 변수와 상수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적분 변수가 누구야? t야, t. 그러니까 t 외에 다른 문자는 일단 상수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변 미분하기 전에 앞서서 얘를 좀 정리할 건데 x 곱하기 ft니까 x는 상수여서 바깥으로 빼내서 x 곱하기 0부터 x까지 ft dt 그리고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t 곱하기 ft dt.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피적분함수에 이렇게 또 변수가 있을 때는. 그래서 좌변을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은 여기는 x 곱하기 x에 대한 함수야. 그러니까 곱의 미분법을 쓰셔야 돼요.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t자리에다가 그냥 x 꽂아 넣으면은 fx 나오고. 자, 이 뒤쪽에 있는 거 전부 그냥 t에 대한 함수니까 t자리에다가 x 집어넣어 주면은 빼기 x fx 되어서 결국에 좌변을 미분하면은 누구 0부터 x까지 ft dt가 남는다. 그리고 우변 미분하니까 코사인 x 플러스 a가 되죠. 이렇게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또다시 x에다가 0 집어넣어 주면은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1 플러스 a 이렇게 만들어진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해서 원하는 게 f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니까 또 fx를 찾아야 되잖아. 아직 안 끝났어. 여기서 이 fx를 찾기 위해서 또다시 얘 양변 미분을 해줘야 되겠지. 양변 미분해주면은 좌변은 이제 fx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나와서 fb, 즉 b는 0이었으니까 f0의 값은 0이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0이었다. 넘어가서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잘 알아두시고 뭐 44번은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의 극한이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은 이 정적분을 활용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정적분과 급수를 배우게 될 텐데, 자, 구분부적법부터 우리가 익히고 갑시다. 9번 자르고 부적 쌓는다. 즉 자르고 붙이기예요. 자르고 붙이기. 우리가 일단 어떤 직선으로 표현된 함수들은 뭐 기본 도형, 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얘네들의 넓이들로 구할 수는 있지만, 곡선은 사실 넓이를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녀석의 우리 근사치를 구하게 되는 건데, 그 근사치를 구할 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인 어떤 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아니면 원이든 얘네들로 좀 채워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y는 fx라는 곡선이 있었어. 그랬을 때 A서부터 B까지 이 X는 A와 X축 및 이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하겠어?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그냥 사각형 면적 뭐 이런 것밖에 모르지.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조각조각 내서 채워 넣는 거예요. 즉 일단 이 구간 A서부터 B까지를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예요. 항상 적분은 얘를 n등분을 합니다. n등분을 하게 되면은 가로 길이가 n분의 b-a인 어떤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그 직사각형도 쌓는 방법에 따라서 좀 모양이 좀 달라져요. 1번, 2번, 3번, K번 뭐 이런 식으로 쌓아간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 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자, 얘 가로 길이가 n분의 b-a니까 이 1번 사각형의 넓이부터, 즉 사각형 면적들을 전부 더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1번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차피 가로 길이는 n분의 b-a로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얘로 묶어주자.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죠. fa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a에다가 n분의 b-a를 한 번 더한 녀석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세로 길이가. 그래서 f a 플러스 n분의 b-a. 그리고 3번 직사각형의 높이는 n분의 b-a가 몇 번 가야 돼? n분의 b-a가 두 번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2. 그래서 결국 얘가 마지막 n번째 되는 건데, n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a를 기준으로 n분의 b-a를 몇 번 움직여야 되냐면 n-1번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n번 가면은 n분의 n 약분되면서 a 더하기 b-a니까 fb가 높이가 돼요. fb는 높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그래서 얘네들 이 사각형 면적 합이 되는데 이거 너무 길어. 그래서 뭘 쓸 거냐면 우리가 합의 기호 시그마라는 녀석을 쓸 거예요. 합의 기호 시그마. 그래서 n분의 b-a 곱하기 시그마, 지금 변하는 숫자가 누군지 보니까 n분의 b-a 곱하기 1, 2, n-1까지지. 근데 어디서부터? 얘는 여기다가 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k는 0부터 n-1까지 그 세로 길이들의 합이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가 된다. 이 k에다가 0부터 n-1까지 넣은 거에 합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지금 이렇게 쓴 게 뭐야? 사각형 면적 합이에요. 면적 합. 됐나요? 그런데 뭐가 생겨? 뭐가 생겨? 이런 빈틈은 채워 못 채워? 못 채우지. 그러면 이 녀석 보면은 얘네들 빈틈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차라고 부르게 돼요. 오차. 우리 수학에서 오차가 생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얘네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더 잘게 쪼갤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이 사각형 면적 합에 극한을 구할 겁니다. 극한. 즉 n등분한 거를, 자 이거 설명하고 쉬었다 할게요. 무한등분하겠다라는 거예요. 거의 선에 가깝게 잘게 자르면은 얘네들의 빈틈이 점점 줄어드니까. 큰 도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도형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너무 크게 잘랐네. 자, 얘 2등분한다라고 하면 너무 크게 했다. 자, 이 사각형 두 개의 면적 보면은 이번엔 위로 삐져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 곡선의 면적보다 더 큰 넓이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쪼개는 거야. 더 쪼개서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왜 안 맞아? 이렇게 우리가 4개로 또 분할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삐져나온 부분이 좀 더 덜어지게 된다. 근데도 아직도 오차가 있으니까 얘를 또 어떻게? 또 쪼개는 거야. 또 쪼개서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자르다 보면은 뭐 어디 색칠하다가 잘못 갔다? 어디를 칠해야 되지? 여기를 이렇게 칠해야 되지. 여기가 잘못 칠했다. 그리고 여기.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 우리가 점점 오차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곡선의 넓이보다 부족하게 사각형을 채웠고 이 위로 또 삐져나오게 넓이를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즉 똑같은데 n분의 b-a가 가로 길이가 되고요. 세로 길이가 이번엔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a 플러스 n분의 b-a를 넣은 함수값. 그래서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1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 n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b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되기 때문에
f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되면서 fb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얘도 그 면적 합이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시그마, 이번엔 k가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요 녀석이 이제 세로 길이가 된다. 자, 따라서 이제 저 면적 합의 극한을 각각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이때 파란색은 곡선 넓이보다 더 크고 초록색의 넓이 합은 곡선보다 넓이가 더 작고, 그래서 이 두 녀석의 어떻게 보면 사이에 이 fx랑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극한 조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시그마 k는 0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왜 저 k 빼먹어, k, 이렇게 사이에 그 넓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어디에 우리가 가까워지나 보니까 극한을 씌우니까 얘네들이 같아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누구로 같아지나 보니까 인테그럴 a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거랑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하나를 외워도 상관없어요. 이제 왜 우리 합의 극한은 급수라고 부르잖아.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이제 변환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거 하나 쓰고 설명하고 쉬었다 갈게요. 더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뭐 어차피 상수니까 어디에 놓아도 상관은 없죠. 자, 이제 얘를 정적분으로 바꿀 때 인테그럴, 즉 리미트와 시그마가 적분 기호로 바뀌고요. 그러면 적분 구간 결정 지어야 되는데, 그 적분 구간 어떻게 결정 지었냐면, 자, k에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지? a 되죠. 왜?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0돼서 사라지고 a만 남지. 즉 아래 끝은 어떻게 정하냐면 이 시작수를 집어넣은 녀석의 극한입니다. 시작수를 넣은 녀석의 극한. 그러니까 0일 때도 상관없어.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사라지니까 a의 극한은 얼마야?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끝은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위 끝은 말 그대로 마지막 수를 집어넣은 녀석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n 마이너스 1 혹은 n 이렇게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 개수비죠. 분모는 1, 분자는 b 마이너스 a가 개수니까 결국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되는 거니까 뭐가 돼? b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위 끝은 마지막 수를 집어넣은 녀석의 극한이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하나를 전부 치환을 하셔야 돼요. fx.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가로 길이가, 즉 k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상수가 그대로 동일하다면 얘를 이렇게 dx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dx로. 그래서 우리가
급수 정적분 변환하는 거 좀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좀 이따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쉬었다가.